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시초가 매매로 매일 수익 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 공식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한가 종목. 두 번째, 신고가 종목. 세 번째,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모두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선별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매할 종목을 3, 4종목 정도 추리면 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모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한가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월 5일 기준으로 상한가 종목은 총 2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종목들을 그냥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신고가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넣는 것보다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종목을 선별해 주면 됩니다. 바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종목들은 제외하고 미만인 종목들만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초가 매매의 핵심은 장 초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너무 무거운 종목들은 장 초반 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제가 종목들을 하나하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CJ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5조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부 T&D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831억이니까 여기에 일단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기, HD한국조선해양 모두 대형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의 신고가 종목들을 편입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선별 완료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모두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한가 종목들을 그냥 편입시키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고가 종목들을 편입시키면 되는데 이때는 모든 종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원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편입시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한가 종목들과 신고가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간추려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는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고요. 네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신규 상장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모두 정치 테마주가 아닙니다. 관리 환기 종목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소거할 종목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소거할 종목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기준은 매물대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초가 매매라는 데 있어서 매물대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물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면 여기 있는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해서 한번 올라갈 때 여기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매물대로 인해서 팔지 못하고 물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물대 기준을 이용해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을 소거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한가 종목들은 매물대를 보지 않고 그냥 남겨두면 됩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상한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를 보지 않고 상한가 패턴에 맞는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인 서부 T&D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부 T&D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일봉상 매물대는 모두 소화했고 주봉상 매물대도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봉상 매물대가 앞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 자리에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만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월봉 매물대가 있으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원칙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한광통신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일봉, 주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고 월봉 매물대가 있어서 제외를 했는데 지금 대왕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봉부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다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DB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광동신처럼 일봉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봉, 월봉 매물대도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올도 마찬가지고요. 유니세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솔 아이원스 보시면 마찬가지로 일봉 매물대가 2024년 4월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외해주고요. TLB 역시도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윗꼬리 매물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원칙상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인데 아까와 다르게 일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고 주봉 매물대도 모두 소화하고 월봉 매물대도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초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대 기준에 충족하는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까 종목들과는 다르게 소거하지 않고 1차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매물대 기준에 의해서 소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보시면 일봉 매물대, 주봉 매물대, 월봉 매물대까지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소거하지 않고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한가 종목과 신고가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소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총 4종목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 패턴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동일 스틸럭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상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패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1번과 2번일 때는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아직 물량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봉 차트 분석을 통해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일 스틸럭스 같은 경우에는 2번 패턴으로 보는 게 맞겠죠. 보시면 풀었다가 그래도 바로 어느 정도 닫았기 때문에 3번으로 보기보다는 2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패턴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시초가 매매 타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2번이 나오면서 상승 파동이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한가 종가 라인까지 빠진 다음에 61선을 기점으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상승 파동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장대 음봉이 출현한 다음에 5일선 기준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나서 상한가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바닥 구간 매집봉도 여러 개가 보이는 상태죠.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매집 이후에 상승 N파 형태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 매물대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시초가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윗꼬리 매물대가 조금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갭이 높게 뜰 때 윗꼬리 부분의 매물대와 상승 N파 자리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갭이 낮게 뜰 때 들어가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은 다음에 잔파동만 먹는 식으로 시초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상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지 않고 분봉을 봤습니다. 분봉에는 3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동일 스틸럭스 같은 경우에는 2번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가 매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일봉 패턴을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구간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N파 패턴을 세력들이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타점을 위해서 전체적인 매물대를 분석해 봤는데 앞에 윗꼬리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갭이 높게 뜰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갭이 낮게 뜰 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윗꼬리 돌파할 때 잔파동만 먹는 식으로 시초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LNC바이오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패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일 스틸럭스와 다르게 1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패턴은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마무리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5월달부터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거래대금을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 2배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기준은 상승 파동 구간의 거래대금 그리고 상한가 구간의 거래대금입니다. 이것을 A, 이것을 B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A 구간에서 평균 거래대금은 약 500억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 구간에서의 거래대금 보면 2,800억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2배 이상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배를 넘어서 약 5배 정도의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갭이 낮게 뜰 때 분봉 V자 패턴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2배 이상 더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봉 V자 패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여기 있는 물량을 받아내고 상한가를 만들어야 다음날 장대 양봉을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력들이 여기 있는 물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상한가를 만든다면 A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날 시가갭이 뜰 때 차익 물량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5배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한가를 닫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다음날 갭이 너무 높게 뜨지만 않는다면 분봉 V자 패턴을 이용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봉 V자 패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분봉 V자 패턴은 시가갭이 뜰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가갭이 뜨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 구간에 들어가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잔파동만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갭이 뜰 때 기존 시초가 매매처럼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 매수해서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쯤 매도하는 것을 분봉 V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 4%에서 5% 구간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패턴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릭스 실전 매매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셔서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은 우리가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5일선 기준으로 시가갭이 뜰 때 이 윗꼬리를 돌파하는 구간까지 잔파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릴 때 5일선과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봉, 주봉,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가갭 하락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가갭이 뜬다라는 가정하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우리가 이 잔파동만 먹는 방식으로 시초가 매매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갭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종가를 마감한다면 그때는 5일선 11선 기준으로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탈한다면 잘라내면 되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부분에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일봉, 주봉,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시가갭이 뜨지 못하고 갭 하락한다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5일선, 11선 기준으로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때는 2번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시가갭이 뜨면서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가 매수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잔파동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대 항봉이 나오고 나서 5일선 기준으로 주가가 눌립니다. 그리고 장대 항봉이 나오고 나서 5일선 기준으로 고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은 되게 간단합니다. 장대 항봉 이후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시가갭이 뜬다면 이 안에서 장대 항봉을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가갭이 될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5일선을 기준으로 약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눌리기 때문에 지금 장대 항봉이 나온 시점에서 5일선 기준으로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5일선을 이탈하면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잘라내 줘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처럼 잘 유지되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이후에 장대 항봉이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수축가 매매로 매일 수익 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장중에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 급등주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